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유체역학 9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4장 유동의 기초 해석을 하고 있는데 4장의 핵심은 연속 방정식과 베르누이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연속 방정식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4.1절은 요약하면 우리가 유체의 유동, 흐름을 기술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유체의 입자를 따라다니면서 파악하는 기술 방법이 뭐예요? 라그란주 방법이죠. 라그란주 방법. 유체 입자를 추적한다. 입자를 추적한다. 그것이고, 그 다음에 유체 입자를 다 따라다니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된 포인트 또는 고정된 이 공간을 관찰하면서 그 안에 어떤 입자들이 계속해서 지나가는 걸 관찰하는 거죠. 그것을 오일러 방법이라고 불러요. 오일러 방법. 고정 위치 또는 고정 최적 여기에서 관찰한다.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 주로 오일러 방법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속 방정식 말씀을 드렸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질량 보존식인데, 질량 보존. 유체역학의 핵심 법칙은 질량 보존과 운동량 보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은 운동량 보존식을 길이 방향으로 한번 접근한 거, 즉 길이를 곱한 거.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에너지 보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너지 보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연속 방정식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쉽게 감각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럼 이런 관이 있는데 관에 우리가 오일러 방법처럼 오일러 관점에서 관찰을 합니다. 이렇게 컨트롤 볼륨, 어떤 볼륨을 잡고 위치를 잡고 여기에 질량 보존 법칙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시간에 따라서 이 안에 질량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싶은 거죠. 시간에 따른 시간 이렇게 델로 씁시다. 그러면 들어오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겠죠. 그래서 들어오는 질량이량을 m inlet i라고 하고 나가는 질량이량을 m exit m.e라고 씁시다. 그러면 질량 보존될 수밖에 없으니까 질량 보존식으로 써보면 뭐예요? 어떻게 쓸 수 있어? 질량 보존식. 그걸 이제 연속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연속 방정식. 써보면 어때? 우리가 관심 있는 제어체적 컨트롤 볼륨 내에 있는 질량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시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해 보니까 이것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을 텐데 그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들어오는 입구에서의 질량 유량과 나가는 질량 유량의 차이만큼에 달려있다. 즉 들어오는 것이 더 많으면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것이 많아서 이게 플러스면 어때요? 이 컨트롤 볼륨 내 질량이 점점 쌓이겠지. 이게 플러스가 증가하는 거지. 그죠? 네. 예를 들어 우리가 풍선을 분다. 풍선을 부는 경우는 뭘까? 풍선을 불어. 여기 지금 넣어주고 있어. 그러면 풍선을 불어서 이 안에 풍선 안에 공기 질량이 늘어나는 상황이면 이 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식이 들어오는 거는 있는데 나가는 건 없는 상태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풍선은 입구만 있고 출구는 없는 상태니까 이때는 이제 연속 방정식이 이것만 남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에 따라서 들어오는 질량 유량이 100이면 이 안에 이제 100이 쌓이는 거죠. 이해됐어요? 또 반대로 풍선을 다 만든 다음에 이제 구멍을 뚫었어. 그러면 이 상황을 지금 연속 방정식으로 만족시켜봐요. 그러면 이때는 들어오는 건 없고 나가는 것만 있는 거지. 그쵸? 나가는 만큼 이 안에 컨트롤 볼륨 내 질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입구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여기 시그마만 붙이면 되겠지? 시그마. 입구가 여러 개 있으면 들어오는 거 입구가 3개가 있고 나가는 거 2개가 있다. 그러면 여기 입구 각각별로 해서 다 합하면 되고 여기도 합하면 되겠죠?
그래서 입구 하나짜리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쉽게 이게 연속방정식이 되겠어요. 특별히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같다. 그럼 어떻게 될까? 내부에 증가량이 없는 거지. 이 안에는 항상 일정한 양만 존재하는 거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양이 같으면 만약에 m.i하고 m.e가 있는데 이게 100이 들어가고 100이 나온다. 그러면 이 안에 m은 일정한 거지. 항상 변화가 없는 거지. 그런 거를 이게 0인 경우는 이제 정상 상태 이동이라고 불러요. 정상 상태. 시간에 따른 정상 스테이트. 스테이트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어떤 양이 변화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상 상태라고 하면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이 같죠. 100이 들어가고 100이 나오고. 주로 이런 반대 이동 정상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 운전을 하는데 이제 처음 기동을 할 때는 이제 비정상 상태가 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어떤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돌리면 그 어떤 배관 시스템 같은 경우에 거의 다 정상 상태라고 가정할 만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무시하고 항상 일정 양력이 존재하는 거고 들어가는 만큼 나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연속방정식인데 이것을 일반화된 폼으로 써보면 우리가 이제 연속방정식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쓸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시스템의 질량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들어오는 질량 유량이 많으면 쌓이게 되고 축적되고 나가는 것이 있으면 더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밀도로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 최적으로만 나누면 되겠죠? 최적으로만 나누면 되니까 이걸 좀 다 하도록 하고 이것은 이제 그 미분 방정식 형태로 우리 교과서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그것은 라운드 로 라운드 t 더하기 다이버전스 에다가 로그 벡터는 0. 이게 이제 완벽한 형태의 질량 보정식 연속 방정식이고 이것은 이제 1차원적으로 이렇게 1차원적으로 표현했을 때 흐름이 꼭 2차원 아니어도 어떤 유선 방향으로 이렇게 있을 때 임의의 볼륨에 시간에 따른 질량의 변화는 들어오는 것 빼기 나가는 거다. 그것을 벡터 형태로 쓰면 이렇게 돼요. 이 부분이 뭐냐면 로그의 다이버전스. 지난 시간에 다이버전스 얘기를 했는데 어느 의 표면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 그것을 다이버전스라고 불러요. 이렇게 팽창하는 거,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 안에 쌓이는 것은 이 밖으로 나가는 거하고 밸런스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밖으로 나가는 것은 나가는 거 빼기 들어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이에요. 그래서 교과서에 몇 페이지에 나오지 저게? 교과서에 보시면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했었어요. 여기 교과서에 12번 이게 이제 12번식이 되겠고 엄밀한 제너럴한 연속 방정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그 앞에도 나왔던 식이죠. 이것은 이해되는 식이죠. 이걸 좀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이 중간 단계를 한번 연결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라운드 m, 라운드 t 이걸 이제 좌측으로 넘겨야 되겠지? 좌측으로 넘기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m 닷 e 마이너스 m 닷 i 이렇게는 0 이렇게 되겠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로로 표현하려면 최적으로만 나누면 되겠죠. 최적으로만 나누면 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요 부분을 벡터 형태로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 나가는 거 빼기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네트로 나가는 거. 순전히 나가는 그 순유출량이니까 순유출량은 다이버전스로 표현할 수 있다. 어떤 물성의 다이버전스가 순유출량인데 이것은 즉 나가는 거 기준이니까 여기가 m에다가 속도 이렇게 되고 왜 이게 m-일까? 여기 봐요. 질량에다가 여기 속도지? 속도는 미터 퍼 세컨드. 그 다음에 여기 기울기.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원모분의 원모. x방향은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길이로 나눈 거죠. 길이로 나눈 거. 물론 3차원이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x방향의 기울기. I 벡터 더하기 y방향의 기울기. 어떤 양의 j 벡터 더하기 z 방향의 기울기. 어떤 양의 k 벡터.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죠? 어떤 이제 한쪽 방향만 생각해 보면 그 길이. 그 다음에 요거는 길이 나누기 시간. 그러니까 길이 없어지고 시간만 남아요. 그래서 m 나누기 시간, m 다시지, m 다. 그러니까 이것이 m 다시다 라는 걸 이해를 하시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m 다시다. 그러니까 차원 단위로 하면 이건 길이로 나눠지는 거니까 길이로 나누고 그것은 길이 나누기 시간, 길이가 없어지고 시간으로 나눈다. 그래서 m 다. 아니면 물리적인 감각으로 설명하면 어느 표면에서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거의 차이. 순수하게 나가는 것. 그것은 다이버전스하고 어떤 양인데 나가는 거는 다이버전스하고 어떤 양. MV. 이렇게 처리를 하면 돼요. 이해됐죠? 이것은 명.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최적으로만 나누면 이 식이 M 대신 로로만 바뀌는 거죠. 최적으로 나누면. 최적으로만 나누면 라운드 로, 라운드 T 더하기 다이버전스 최적으로 나누니까 M 대신 로만 단위 최적당 질량이 로니까 이렇게 쭉 이해하기 쉬운 형태에서부터 이걸 벡터로 확장해서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게 좋아요. 이 벡터나 텐서 노테이션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구사하면 그냥 쉬운데 지금 학부 과정에서는 벡터나 텐서 가지고 하는 것을 많이 안 하고 그냥 그 스칼라 개념으로 x방향 성분, y방향 성분, z방향 성분 쪼개서 하니까 그냥 여기 우리 교과서는 그런데 1장 연습문제 뒷부분에 이런 기본적인 벡터나 텐서에 대한 그 정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표현이 되고 있어요. 아시겠죠? 이제 엄밀하게 이 연속 방정식을 유도하는 내용이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때는 벡터와 관련된 정리를 하나 이용해야 됩니다. 가우스의 발산 정리라는 걸 이용해서 가우스의 다이버전스 시어럼 발산 시어럼 가우스의 다이버전스 시어럼 이렇게 쓰나? 시어럼 우리말로 하면 발산 정리 이런 거예요. 발산 정리는 우리 교과서의 페이지 14에 기본적인 이 벡터 관련된 그 오퍼레이터라고 하는데 연산자가 소개되고 있는데 거기 부분에 보면 가우스의 발산 정리가 표현되고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순서는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dv에, 이 v는 최적이에요. 최적의 다이버전스 임의의 어떤 함수값, 뭐 힘으로 봐도 되고 함수로 봐도 되고, 이것은 DA 벡터의 어떤 함수, 함수 이건데, 여기는 이제 면적 조건, 여기는 최적 조건. 이렇게. 이게 가우스의 발산점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이걸 안쪽으로 넣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 어떤 값의, 어떤 벡터의 다이버전스를 최적에 대해서 접근하면, 이거나 그 다이버전스를 최적에 접근하는 대신에 그냥 그 벡터를 면적에 대해서 접근한 거나 같다. 이런 의미인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 어떤 그 벡터 함수를 다이버전스 한다는 것은 공간으로 미분하는 거잖아. 라운드 F, 라운드 X, 라운드 F 한다고 이렇게 공간에 미분한 거를 공간에 다시 접근하는 거지. 그쵸? 근데 이것은 미분한 것을 그 최적에 대해서 접근하는 대신에 미분 안 한 것을 면적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가 돼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이게 공간이라고 하면 이 공간 안에서 어떤 벡터의 다이버전스는 벡터가 이 모든 표면의 바깥으로 튕겨져 나오려는 그런 거거든. 이 표면에서 순유출. 임의의 표면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의 총합은 그냥 이 표면에서 이게 표면에서 나가는 총량은 이 내부 공간에서 이 F의 다이버전스와 같다. 다이버전스 합과 같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이렇게 내 나름대로 여기서 바로 뭐랄까 물리적인 감각으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걸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해보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 책에서는 지금 조금 더 엄밀하게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질량은 뭐예요? 질량은 밀도 곱하기 최적이지. 밀도 곱하기 최적. 근데 밀도가 만약에 변하면, 공간 내에서 변하면 rho dv 이렇게 써야 되겠죠? 접근해서 엄밀하게 하려면 이렇게 밀도가 일정하면 그냥 밀도 곱하기 최적 또는 평균 밀도 곱하기 최적하면 되고, 엄밀하게 하려면 이렇게 밀도에다가 dv에다가 전체 볼륨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죠. 이게 질량이지. 맞죠? 그 다음에 M-라고 하는 것은 질량이 이제 나가는 거니까 유출되는 질량은 이제 표면에서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 기준이니까 이건 마이너스로 하고, 시스템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 기준 마이너스로 하고, 나가는 것은 2니까 이건 마이너스로, 나가는 거 플러스로 잡았어. 밖으로 나가는 걸 플러스로 잡았어요. 그러면 rho v의 dA 벡터 이렇게 표면에서 rho 곱하기 속도가 밖으로 나가면 이게 질량이 돼요. 이거 환산해봐. 환산해보면 이렇게 돼요. 이게 속도니까 미터 퍼 세크로, 요거 미터니까 미터 제곱이 되죠. 미터 제곱이 볼륨이 되지. 볼륨이. 그러니까 시간으로 나뉘어서 단위가 m 단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은 이제 마이너스로 처리를 하면 되죠. 들어오는 것은 마이너스 요 V 벡터, DA 벡터. 책에서는 요거 바꿨는데 A 벡터, D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는 D 벡터, A 벡터 이렇게 써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기가 좋게 저는 요 면적으로 접근하니까 뒤로 뺀 것 뿐이야. 이렇게. 그래서 요걸 그냥 한꺼번에 네트로 쓰면 바로 그냥 이 식으로 써도 돼요. 이거 한꺼번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적용하면 여기서 어떻게 가?
이렇게 가면 이거 지우고 여기 가야 되겠다. 공간이 좀 필요하니까 가우스의 발산 정리를 지금 이용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자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옵시다. 컨트롤 발륨 내에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질량은 들어오는 질량유량, 우리가 이미 플러스였지, 플러스 나가는 질량유량과 들어오는 질량유량의 차이와 합으로 하면 항상 0이다. 이게 질량 보정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밀도 M은 요식 로 dB로 환산해서 써보면 이게 뭐야? 인티그럴 로 dB가 되겠지? 그렇죠? M이 이거니까 맞죠? 그 다음에 요거 M.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인티그럴 로 V 닷 dA. 그렇죠? 그러니까 인티그럴 로 V 벡터를 면적 벡터에 대해서 접근한다. 이렇게 로 A dA는 0. 이해됐죠? 이건 M-이거라고 했으니까 나가는 거, 들어가는 거 그냥 한꺼번에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한꺼번에.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데 이때 여기는 면적 적분이, 여기 최적 적분이고 여기 면적 적분이니까 얘를 최적 적분으로 바꾸고 싶어. 얘를 요거를 여기 면적 적분 대신에 이렇게 최적 적분으로 만들어서 이제 통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요 발산 정리를 쓰는 거야. 발산 정리를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어떤 값의 어떤 벡터의 면적에 대한 적분은 최적 적분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요 벡터의 다이버전스로 바꿔주기만 하면 된다. 로 V 이렇게. 이게 발산 정리예요. 이건 이미 그 천재 수학자 가우스가 유도한 거야. 엄밀하게 유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에 따른 어떤 물리 벡터, 어떤 벡터 물리량이 공간에 따라서 발산되는 것은 그 표면에서 걔가 나오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공간 내부에서 사라지는 것은 표면으로 나가겠지. 예? 그게 이거예요. 이거. 컨트롤 발륨 내에서 시간에 따라서 사라지는 것은 밖으로 순수하게 나가는 것과 같지. 예? 이거를 이제 우아하게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엔지니어 또는 특히 공학을 잘하려면 이 수학으로 보지 말고 물리적인 상황으로 이해하면은 쉬워요. 그냥 수학만 하는 사람들은 이게 감이 떨어질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실제 상황에서 지금 적용하는 거니까 더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표면에서 어떤 벡터가 나가는 것은 그 공간 내에서 발산되는 것과 같다. 발산돼서 표면으로 나간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묶어낼 수 있죠. 이거 묶어내면 어떻게 돼? 인티그럴하고 dv 안으로 요거 두 개를 다 묶어. 시간에 따른 미분은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당연히 시간 미분이니까 이게 공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라운드 로, 라운드 t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 요거 얘가 들어가면 되겠지? 이제 여기 다이버전스의 로 V 벡터는 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항상 임의의 최적에서 맞으려면 요 안에 것이 0이면 되는 거지. 요 안에 거. 그래서 요 안에 것이 0이다. 이것이 질량 보존 법칙 또는 연속 방정식. 보다시피 우리가 여기서 이미 해본, 이건 제 나름대로 해보고 이건 엄밀하게 한 건데 개념적으로는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1차원적으로 봤을 때 이 안에 dm/dt는 들어오는 질량유량과 나가는 질량유량의 합과 밸런스가 된다.
들어오는 게 많으면 내부에 쌓이고 나가는 게 많으면 내부가 줄어든다. 내부의 질량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좌로 이동을 했고 좌로 이동하고 이것을 벡터로 환산해서 써오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지. 이렇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단위 최적당으로 환산하면 질량 대신 밀도로만 바꿔주면 되니까 되죠. 이게 더 쉽죠? 제가 설명드린 게 더 쉬워. 근데 이제 이것은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가우스의 발산 정리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나간 다음에 이 부분만 처리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그 연속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그 감각적으로 잘 이해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어서 제가 자세히 1시간을 들여서 지금 한가운데를 1강을 통틀어서 좀 설명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간다거나 하면 이제 이런 식 가지고 이걸 줄줄줄 편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다이버전스 하면 이거 이런 것은 기울기다. 공간의 기울기. 기울기 벡터다. 여기 벡터니까. 썼지? 그런 걸 이해하면 돼요. 공간의 기울기에다가 속도. 공간의 속도 기울기가 되는 거죠. 일강을 마무리하기 전에 요 부분을 좀 엄밀하게 다시 한번 써보면 여기 그레디언트 벡터 그레디언트 벡터는 뭐야? 기울기는 x방향의 기울기 I 벡터 더하기 y 방향의 기울기 j 벡터 더하기 z 방향의 기울기 k 벡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 로는 이제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v 벡터만 생각해봐. v 벡터는 x 방향의 속도 성분 u의 I 벡터 더하기 y 방향의 속도 성분을 v라고 하고 j 벡터 그 다음에 z 방향의 속도 성분을 뭐라고 할까 w라고 하고 k 벡터 이런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를 다이버전스 해라. 내적처럼 써라. 기울기와 속도를 곱해라. 이너프라드처럼 이렇게 곱해라 하면 요걸 곱하는 거지. 우리가 내적할 때는 같은 방향끼리 곱하면 1이 되는 거고 다른 방향으로 곱하면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만 살아남고 얘만 살아남고 얘를 살아남고 얘랑 얘 곱하면 없어지고 얘랑 얘 곱하면 없어지고 그렇게 돼서 살아남는 건 뭐냐면 I, 즉 라운드 U, 라운드 X만 살아남아요. 그 스칼라가 되죠. 벡터하고 벡터를 내적하면 스칼라가 돼요. 두 번째, 얘와 얘만 살아남아요. 라운드 V, 라운드 Y. 그리고 얘와 얘만 살아남아요. 라운드 W, 라운드 G. 알겠어요? 그래서 속도가 X방향으로 또 Y방향으로 나간다. Z방향으로 변한다. 그거의 총합이 되겠어요. 여기 로만 있으니까 내가 로만 다 곱해주면 되겠지. 로가 일정하다면 로를 앞으로 끄집어내면 되니까 다 로를 끄집어내면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것으로 1강을 마치고 2강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베르니 방정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